네, 설명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짧은데요. 제가 간략하게 산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제 수업의 특징과 제가 생각하는 수능 학습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3월 모의고사 원래는 제가 원래 문항별로 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하는데요. 학생들조차도 이제 이 문제는 기출문제 뭐랑 비슷해 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것 같아서요. 간단히 제가 언급만 좀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일단은 1컷만 보면 굉장히 낮죠. 79점인데요. 근데 원래 교육청은 컷이 좀 낮아요. 고3 친구들만 보고 아직은 공부의 깊이가 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방학 때는 미적분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미적분을 지금 거의 1단원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공통이 좀 취약해진 상대적으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컷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난이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높지는 않았고요. 준킬러가 그래도 교육 정시고는 약간 까다로운 포인트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시간이 모자라서 뒤에를 못 풀고 뭐 이러는 정도의 시험은 아니지만 뭔가 좀 까칠까칠하게 포인트가 있어서 예를 들면 뭐 12번 도형 문제, 뭐 10번 시그마 문제 이런 것들은 계산으로 잘 풀리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의미 파악을 하면 다 두세 줄에 풀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서 거기서 시간을 좀 더 할애를 좀 덜 하고 압축적으로 풀었으면 시험지 전체가 좀 편했을 거고요. 에라 모르겠다고 막 밀다 보면 답은 나오는데 어우 시험이 왜 이렇게 빡빡해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까다로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킬러 문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번이 오답률 1등이죠. 원래 22번이 오답률 1등이어야 되는데 22번은 정말 웬만한 엔제 다 사서 봐도 있을 정도로 너무 진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진부한 게 나와서 좀 양적인 경험이 된 친구들은 2학년 때 내신을 하면서도 충분히 봤을 법한 유형의 문제라서 좀 변별력을 갖추진 못했다. 우리 대치동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번은 저는 이제 학생들이랑 아직은 소통은 안 한 상태로 만들었는데요. 재중 수업이 있어서 제가 딱 당일에 느낀 거는 258 같은 어떤 실수 포인트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21번을 못 풀진 않는데 꼭 어, 뭘 빼먹었어. 아, 자연수인데 이것도 자연수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꼭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과감하게 그냥 제가 그냥 좀 대표적으로 258을 좀 적었습니다. 핵심은 결국은 실력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것조차 실수라고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1번을 이렇게 많이 틀릴 건 아닌데요. 학생들이 답은 냈을 거예요. 얼추 수열인데 첫 항부터 6항까지 나열만 해도 풀려요. 그걸 나열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마음이 급하니까 듬성듬성 나열하게 되고 자연수에 대한 조건을 조금 더 헐렁하게 써서 뭐 실수야. 뭐 솔직히 다시 풀면 안 틀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얘기를 하기 딱 좋은 문제가 아닐까라고 좀 거칠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제의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뭔가 배울 점이 있었고 어, 온, 오늘 제가 오전에 팀 수업 휘문 친구가 학교 선생님한테 12번 문제가 도형 문제가 있거든요. 적분하는 그냥 노가다로 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 문제가 그 친구가 아직 저한테 수투 적분을 안 배웠지만 미적분만 배워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휘문 학교 선생님한테 그걸 여쭤봤대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아이 그런 거 없어 그냥 수학은 계산이야 이랬대요. 근데 저한테 이제 왔는데 제가 딱 두 줄 만에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걔가 막 씩씩대면서 뭐 내일 학교에서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제 말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뭐죠? 학교 선생님들도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잖아요. 이 시험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킬적으로 풀면 더 샤프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 건 맞는데 계산으로 풀어도 무난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일곱 여덟 줄에 풀 걸 두 줄에 푸는 게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곱 여덟 줄에 다 풀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고 다 풀 수 있는 학생들은 일곱 여덟 줄을 두 줄로 세 줄로 안정적으로 줄이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우선순위를 조금 더 거기에 맞춰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막 어떤 친구한테 그걸 알려주니까 옆에 있는 것도 막 뭐야 뭐야 하는데 냉정하게는 이제 풀이가 짧은 거는 이제 계산으로 다 풀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녀분의 어떤 학습 태도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예를 들면 88점이다. 시간이 없어서 뭐 두 문제를 못 풀고 한 문제는 실수했다.
그러면 냉정의 스킬보다든 약간 이게 밀 수 있는 어떤 이게 좀 더 본질적인 실력 이게 조금 더 중요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쭉 나와 있지만 오답률이 높지는 않고요. 뭐 객관식 오답률 1등이 15번인데 이것도 기출에 나왔던 정근선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진부했다. 하지만 기출의 복습을 어떻게 되새김하기에는 좋았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3월 모의고사는 매년 그렇지만 미적분 범위가 좁아요. 방학에 정말 11주를 미적분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보기에는 예를 들면 미적 이번에 28, 30을 틀렸다. 그 친구가 미적을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조금 없다는 얘기죠. 앞부분에 어떤 영향도 있고요. 미적분 전체에 비해서 1단원의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 시험을 가지고 어떤 확실한 지표를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좀 유의미한 거는 시간이 부족했으면 뭔가 놓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못 풀 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랬고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수능 수학의 공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수업 스타일과 제 제자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 올해 작년 말에 했던 간담회 일부인데요. 이 친구만 추가가 됐고요. 이 세 친구 다 제가 이제 고2 팀 수업은 현재 하고 있지 않아요. 작년부터 하고 있지 않은데요. 재작년에는 이제 시대에 들어가기 전이라서 고2 팀 수업을 딱 여름방학 한 달만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극상위권이 저한테 오진 않았고 그래도 꽤 준수한 뭐 깁생 일반 정도인 친구들 중에서 한 중위권 친구들을 맡았었는데 다 6구 수능 100 맞고 좋은 결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가운데 친구도 이제 수능 당일에 수능 생각보다 새로울 게 없다. 뭐 이제 전화도 했지만 진부하다 이랬거든요. 다른 과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탐구 같은 경우도 꼭 이렇게 유독 튀는 문제가 있고 국어도 막 튀는 게 있는데 수학은요 개인적으로 수능 수학 정도에서는 그렇게 새로울 거는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넓게 했으면 수능을 보고 나서 뭐 어쩌네 저쩌네 할 포인트가 조금 적은 게 요즘 기조인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사실 올해 좀 어렵길 기도로 이제 기대를 하면서 그리고 평가원의 기조상 3년 연속 조금 이렇게 쉽게 나왔던 적은 또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변별력 있게 더 나오기를 조금 더 생각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뭐 기상천외한 문제들을 많이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 맨 오른쪽 친구가 이 제 최고 애제자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원래 여기 입반이 안 되는 친구인데 형이 이제 예전에 수업을 들었었어요. 근데 형은 공부를 되게 잘해서 전교 2등이었어요, 상문에서. 근데 이제 요 친구는 이렇게 좀 사춘기도 있고 해서 어머님이 그냥 서울고 사거리에서 그냥 동네 학원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선행이 이제 좀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미적 수업이라 좀 듣기가 어려웠는데 주 2회라 하니까 이제 들었고요. 처음에 이제 보면은 첫날 수업을 듣고 선생님 수업이 좀 괜찮다. 고3 수업이지만 내가 좀 신청할 수 없냐 이랬는데 제가 제 고3 수업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부터 이제 테스트 점수가 안 나오니까 솔직히 대치동 애들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거의 1년 이상 났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걸 듣는 게 맞냐 이러면서 이제 좀 상담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주 2회 반이 있었어요. 지금은 성적표를 받고요. 주 1회 반만 있는데요. 작년에는 주 2회 반도 있었어요. 성적표 없이 그냥 뭐 4등급이든 5등급이든 다 하는 반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내신 4등급인 줄 알았는데 내신 5등급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수능 끝나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 2회 반을 들었고 저게 이제 종강했을 때 얘기고요. 가운데 보면 올해 전과목에서 국어 하나를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연희를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실적은 항상 맨날 매년 좀 자랑도 하고 좋은 어떤 결과가 있다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완전 초풀커리에 뭐 이제 흔히 말하는 깁생 한 일반 정도 하위권 친구를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입반도 안 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올린 거는 거의 또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더 집중해서 공부를 시켰고요. 제가 특히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제 수업은 조금 밀도가 높고 생각하는 수업이거든요. 근데 내신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손이 느려요. 생각만 한다고 점수가 오르진 않거든요. 멋있게 풀 수는 있는데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시대인재 컨텐츠를 못 썼으니까 시대쌤님 누구 등록해서 자료 다 풀어라 해서 말 다 잘 들어서 주 3회를 거의 수학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고력이 올라갔고 여름 이후에는 오히려 수학을 거의 안 시켰죠. 수학은 거의 완성이 됐으니까 제 거 테스트도 딱 보고 이동서 모의고사 보고 집 가서 모르는 것만 영상 딱딱딱 보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잘 봤습니다. 어,
서울의대 이번에 총 9명 합격을 했고요. 그래도 대치동에서 제일 많은 학생들이 합격한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또 기분 좋은 게 뭐 서리도 많지만 여기 가운데 친구랑 오른쪽 친구가 휘문 친구랑 경기여고 친구인데 정시로 연대의대를 갔는데요. 두 친구가 오늘 보니까 프린트가 좀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길 참조하시면 생년월일이 같죠. 그래서 쌍둥이였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제가 어 이제 시대 들어가기 전에 작은 학원에서도 우리 어떤 좀 되게 좀 좋은 인연이 있는 그 학원이 있어서 거기서 처음 만나 뵙게 됐어요. 작은 간담회에서. 근데 뭐 요일이나 이런 게 이제 인원 구성이 안 돼도 내가 몇 명이어도 그냥 오픈하겠다 해서 이제 오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원 설명회 하시면 또 다원에서도 또 뵈고 하여튼 설명회에서만 제가 한 네 번은 뵌 것 같아요. 얼굴도 기억하시고. 근데 이제 사실 두 아이를 메인 과목 수학을 특히 작년엔 제가 시대 컨텐츠도 하나 못 주는 상태에서 이제 맡기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추천을 받고 했어도요. 그렇지만 이제 첫 수업부터 종강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수업을 다 들었고요. 사고력도 잘 올라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업무폰으로 연락이 오는 게 제가 원래 작년 빼고는 항상 수리논술 팀 수업을 매년 최상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수리논술은 제가 수업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 수능 수학을 깊이 있게 한다면 특히 요즘 정도 수능 이제 수리논술은 증명같이 다른 이제 증명이라든지 선택과 뭐 확통 기백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여전히 풀 수 있는 레벨로 나와요. 특히 카드 작년 4번 같은 경우 어렵다 어렵다 말도 많고 실제로 합격 컷이 3점이었지만 그 4번도 저희 숙제 내에서 충분히 커버 가능한 그냥 역함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깊이 있는 학습을 조금 더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저희 정규반 들으시면은 과제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 문제들이 있어서 수리 논술까지도 대비가 되는 수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수강 후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원래 안 읽으려고 했는데 좀 잘려서 네 그냥 이거 좀 해놓을 테니까 그냥 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단대보고 친구랑 중동고 친구가 이게 다 풀거리 탄 친구들이 얘기를 했고요. 뭐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고 뭐 그래서 한번 다 읽어보시면 결국은 내용이 다 뭐냐면요. 다 좋은 선생님들 많잖아요. 좋은 자료도 많고. 근데 저는 조금 더 이걸 제가 좀 요약을 해보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그래도 방향성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수업이고 수업 때 좀 속된 말로 딴짓 안 하고 좀 이렇게 조금 더 수업에 도움이 되는 영양가 있는 수업을 한다. 뭐 계산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생략하고 손필기를 봐라. 이런 것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딱 어떤 알차게 느끼는 포인트고요. 실제로 신기하게 작년 주 2회랑 지금 다원 주 1회랑 수업 내용 진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압축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다원교육에서 우리 실장님들이 고생해서 이제 이렇게 피드백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거의 이탈률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업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문제에 대한 좀 강박이 이제 심해요. 그러니까 좋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좋다. 이제 84점 이하, 예를 들면 3월 모의고사. 그 친구들은 사실 좋은 문제를 가리는 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많이 푸는 게 중요해요. 경중을 가리지 않고 답을 낼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한 3월 모의고사 92점 정도다.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답을 낼 수 있는데 조금 더 샤프하고 조금 더 알차게 푸는 게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제 수업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통 이제 대치동 모든 수업이 테스트 30분 보고 해설을 하는데요. 저는 진짜로 테스트 30분을 강의 수업에서 떼어 먹는 그런 얄팍한 그게 아니라 진짜 테스트 7문제를 밸런스 있게 복습 테스트에 맞춰서 알차게 준비를 하고요. 그렇게 한 만큼 학생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밀도 있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 요거 저거 동그라미 저거 보이시죠? 카메라로 애들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애들 이제 여기서 테스트 보면 제가 몰래 보고 하는데 진짜 살벌하게 애들이 테스트 보고 또 우리 조교들이 남은 3시간 반 동안 미치도록 첨삭하고 이렇게 좀 애정을 쏟습니다. 테스트일지라도.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수업이 이제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첨삭 피드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작년에도 전문항 첨삭은 했는데 수업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인원을 1.5배 더 추가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짜 논술 수업 이상의 첨삭을 해보자라고 했고요. 그래도 다행히 선생님들이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런 피드백을 처음 받아봤다. 그냥 뭐 쓰는 피드백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나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았는데 왜 안 되는지까지 이유를 이렇게까지 적어주는 과외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어서 네,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있고요. 작년 수강평 중에 하나만 읽을게요. 여기 두 번째 친구가 외대부고 작년 1등 친구인데 다원에서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 첫 수업을 딱 듣고 웨이팅 걸었던 수업을 다 취소를 했대요. 저도 몰랐어요. 이걸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좀 사고력이라든지 어떤 감이 있는 친구들은 좀 저랑 좀 맞는다 싶으면은 아예 안 듣고 말지. 그러니까 적당히 듣는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을 거면 딱 들어서 수학은 올인하고 다른 선생님들은 뭐 자료를 뭐 하든지 이런 좀 성향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이런 평이 있고요. 그 의도 파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요즘 선생님들이 딱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재종에서 해보니까 애들이 저한테 일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의도가 있다. 어떤 문제를 낼 때는 생각과 어떤 순서를 가지고 문제를 내신다. 이런 파가 있고요. 저와 같은. 혹은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수학 문제는 수학 문제일 뿐이야. 그냥 풀면 되는 거지. 거기에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 이런 이제 두 선생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이제 아예 틀린 얘기를 서로 하진 않겠죠.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작년 수능도 그렇고 올해 3월 모의고사조차도 이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허상의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평가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게 이제 2, 3학년도 수능에서 오답률 98%였던 최근에 기사도 났었죠. 이제 최근에 뭐 평가원의 어떤 무슨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문서를 확인을 했는데 검토교사 전원이 이 문제를 틀린 거예요. 근데도 평가원이 그냥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럼 고난도 문제잖아요. 어떤 의도가 있겠죠? 의도가 있어요. 평균값 정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평균값 정리로 푸냐 마냐로 아직도 많은 쌤들이 싸우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제가 수트를 안 가리키면 이 풀을 들어와서 저한테 확인해 달라 하고 그럼 저는 이간질 할 거 아니지 하면서 이제 풀이를 조금 알려주고 이런 이제 형상이 있어요. 굉장히 예민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어쨌든 어머님들이 제 수업이 궁금하시다면 저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스타일이고요. 그 의도에 맞게 수업이랑 어떤 문제를 배열하는 편이에요. 거기에 대한 증거는 94학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출 문제가 한 곳을 향하고 있다. 거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나중에 7월부터 수학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면요. 문제를 많이 풀면 된다는 주의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문제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아. 감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 수능 수학을 계속 해야 돼요. 여름 이후에도. 저는 계속 풀면 좋지만 저는 대학을 보내는 게 중요하지 수능 수학 100점을 위해서 다른 과목을 희생하라고 하는 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의도가 있으면 가지런하게 정리할 수 있고 나중에 양을 줄여도 정리된 걸 토대로 풀 수 있다. 저는 하여튼 그런 주의입니다. 말이 좀 교만하죠. 최고 퀄리티의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어떤 퀄리티랑 풀이 자체는 정말 자신이 있고요. 사실 이거 하나로 제가 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어떤 내용, 어떤 구성 이런 것 자체는 어떤 뭐 제가 대치동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준다 이건 아니겠지만 가장 정제된 문제를 준다 이거는 제가 조금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솔직히 저는 이 학생들한테 고마운 게 올해도 그래요. 올해도 그렇거든요. 막밤 11시 12시에 막 휘문 친구들이 카톡이 와요. 세상에 이번 숙제 이 문제 누가 만들었어요? 솔직히 숙제라는 건 좀 하기 싫은 거 아닌가요? 그럴 만한데 감탄하고 좋다 그러고 이런 거 더 내달라 그러고 뭐 이런 이제 것들을 보면 뭐 이런 문제를 많이 내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아름다워요.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좀 웃기는 표현들인데 저희 수강생들은 이런 얘기를 좀 종종 합니다. 심지어 오늘 테스트 문제도 친구들이 많이 그랬었습니다. 어, 나중에 제일 자신 있는 포인트인데요. 작년은 제가 서바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제 모의고사를 주 2회 32회분을 제가 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민을 했는데 그 32회분을 올해 재탕하는 게 아니라 32회분을 숙제로 다 넣었어요.
그래서 숙제가 많이 풍성해졌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는 서바를 봤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2개씩 줄 이유까지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더 정제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표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죠. 구평전에 조금 쉽게 냈더니 평균이 98.3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모집단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수능 수학을 쉬운 거 풀면서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이게 아니라 딱 여기 와서 제 시험을 응시만 하고 가더라도 자기의 표본이 딱 붙거든요. 다원 같은 경우는 저 뒤에다가 딱 해놓으면 애들이 저기 앞에서 쉬는 시간 10분 동안 떠나질 않아요. 그럴 정도로 애들이 이렇게 과열하고 수능 수학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게 되는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3월 모의 뭐 제 수업 설명도 수업 설명인데 3월 모의 어쨌든 분석을 좀 겸해야 되잖아요. 제 수업과 좀 별개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머님들은 물론 더 잘 아시지만 대부분 애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점수는요. 실력순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바로 실수가 있어요. 실수. 그렇게 맨날 얘기하는 실수라는 요소가 있어요. 저도 실수를 해요. 실수라는 건 운의 영역이기도 한데요.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범위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제 직감이 향하는 곳 그리고 제가 수없이 실수를 한 해 한 해 애들은 가장 중요한 입시생들이고 저는 한 해 한 해 가장 실적이 중요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지만 실수에 대해 저는 목숨을 걸었고요. 슬프게도 모든 학생들이 실수를 해오진 않지만 실수를 줄여가는 포맷으로 향하고 있어요. 바로 습관이에요. 습관. 제 생각에는 당일의 의지로 실수를 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수해놓고 나 그냥 수능장에서 이런 거 안 틀려. 수능장에서는 내가 본 시험이니까 집중을 좀 더 잘하면 되겠어. 그 친구 분명히 교육청 볼 때도 그래도 집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거는 뭔가 마음가짐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재층인 친구들은 2학년 때 너무 많은 문제를 풀어왔어요. 재층,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 100분이 99%, 100% 이상의 친구들은 2학년 때 정제된 공부를 하기보다는 양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풀이가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기 썼다, 저기 썼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많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정제해서 풀 수가 없잖아요. 여기 풀었다, 여기 풀었다. 해내기 급급하니까 습관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습관을 없애려고 제가 가지런한 풀이도 보여주고 손필기도 보여주고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도입한 게 첨삭 시스템이에요. 내가 논술에서 한 거를 수능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죠. 올해 초에 어떤 반 친구는 2연속 100점인데 조교가 이제 속된 말로 자기를 좀 깐다고 100점인데 거기다가 막 이제 좀 이렇게 태클 건다고 삐져가지고 학원 안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우리 애는 조금 그냥 좀 그렇게 욕심을 좀 버려달라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더 약간 강박적으로 테스트 100점이 뭐예요? 수능 100점 아니면 아무 소용 없는데 조금의 위험성이 보이면 계속 체크하고 글씨 똑바로 써라, 못 똑바로 써라 이렇게 말하는 편이고요. 그걸 현장에서만 하는 것도 안 돼요.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저는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풀이를 한번 가져왔어요. 글씨가 이쁘진 않아요. 태블릿이라 제가 이뻐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렇게 넘버링을 하고 오와이어를 맞추면서 반듯하게 써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실수에 대한 비중이 엄청 커야 돼요.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22번, 30번도 4점이고요. 9번도 4점이에요. 그러니까 22, 30을 맞추고 이쁘게 맞춘다고 가산점을 주는 이 제도가 아니에요. 수능 수학은 철저하게 하방이 높아야 돼요. 실수를 안 한다는 전제로 22, 28, 30을 노려야 되는 건데 어떤 친구들은 사고력이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쌤 재밌어. 이 쌤 문제가 좋아. 실수한 거는 그러니까 이건 실전에서 맞아.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실수 같은 거 좀 유념을 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수업이 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템포도 빨라요. 그래서 손필기를 올해 대폭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학생들이 필기를 전혀 하지 않게끔 이렇게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네, 여기부터는 이제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수투 7주 하고요. 이제 수원 5주 하고 모의고사 보고 총정리 하고요. 그다음에 서바 이제 모의반입니다. 그래서 18주간 서바를 볼 거고요. 서바를 하면서 이동선 모의고사를 계속 숙제로 줄 거예요. 그래서 1부 때는 서바 해설 간단히 하고 사실 재층에서는 서바 해설 4-5문제 해설하면 다 되거든요. 그리고 제 거 모의고사 숙제를 2부 때 집중적으로 하고 이렇게 좀 밀도 있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된 게 이 클리닉이 두 개가 생겼어요. 수능까지 웬만하면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 지금 클리닉에 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 이 클리닉에 오셔서 질문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좀 어려운 건 맞는데 손필기랑 클리닉이 있으니까 잘 이용하면 좋은 수업이 될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